아무튼 지금 뭐 최근에 또 불거지고 있는 것들이 뭐 작년에 있었던 사고죠. 작년 7월 달에 그 좀 얼마 안 지나면 이제 벌써 일주기가 다 오는데 최상병 사건, 해병대 그 최상병 사건 있는데 진짜 저는 그거 보면서 제가 다음에 다시 한번 다루겠지만 정말 안타깝습니다. 저도 군생활을 제가 병장에서 제가 부사관을 지원을 했어요. 부사관을 지원을 해가지고 군용 군생활하고 제대를 했는데 군생활 하면서 저도 많은 추억들이 있고 많은 이제 경험들이 있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이제 이런 사고예요. 제가 근무하던 부대에서도 병사 한 명이 사망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 자살로 이제 종결된 사건이긴 하지만 사망 사건이 있었어요. 근데 그 사망 사건이 벌어졌는데 막상 이제 사건이 벌어지고 나니까 그 책임이 있는 간부들이나 그분들 전부 다 서로 책임을 회피하려고 막 면담하지 않았던 것도 면담한 걸로 조작을 하고 제가 지휘통제실에 근무했기 때문에 그런 상황들 다 알고 있었거든요. 예? 야간에 당직 순찰 들면서 순찰제에다 서명하는 것도 실제 순찰 돌지 않았으면서도 그 사고 터지고 나니까 다 서명 다 받아오니까 다 뒤늦게 다 서명 다 해가지고 다 순찰 돈 것처럼 다 바뀌어져 있고 저한테도 그때 이제 그 순찰 서명하시라고 왔었어요. 근데 제가 원래 평상시에는 진짜 순찰하면 제가 FM이었거든요. 그 FM 간부로 이제 소문이 나시거든. 병사들이나 우리 같은 동료 이제 간부들한테도. 근데 하필이면 또 그날 사고가 있던 그날만큼은 내가 해당 그 초소에 순찰을 안 돌았네. 나도. 참 이제 안타까운 거죠. 그 한 생명을 구할 수 있는 기회를 저도 놓쳤다 생각하는데. 그래서 저한테도 이제 이 서명을 하라고 이제 당직 병사가 와가지고, 그때 저도 이제 당직 사관을 근무했거든요. 저한테도 와서 정중사님, 그 서명 이제 정중사님 서명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서명하러 하길래, 딴 데는 다 이제 자기가 돌면서 서명을 다 받았다는 거예요. 그 아침 정모 끝나고. 근데 저는 차마 서명을 못했습니다. 안 했습니다. 네? 제가 그 현장에 순찰 도지 못했고, 다른 이유가 있었기 때문에 못했는데, 차마 못하겠더라고요. 이게 서명 안 해. 제 것만 서명이 빠졌죠. 저만. 물론 그걸로 인해 가지고 이제 그 이후에 이제 뭐 연락이 올 거라 생각했는데 별로 연락이 없더라고요. 헌병대에서도 조사 과정이 또 그때 그 사건이 이제 언론에 터졌거든. MBC 이제 중앙방송까지 터져가지고 난리가 났었죠. 원주에서 난리가 났었죠. 유가족분들이 이제 부대까지 찾아오고 저는 또 지휘통제실에서 그 정부작전 이제 담당관이다 보니까 그 위병소라든가 이제 부대 그 질서 이런 거 유지를 위해서 이제 민간인 통제까지 제가 다 맡고 있었거든요. 난리가 났었죠. 이번에 뭐 최상명 사건도 비슷할 수도 있겠는데 그만큼 당연히 유족들 입장에서는 요즘 거의 하나뿐인 또 하필이면 그때도 그 사망했던 이제 그 병사도 독자였더라. 독자. 그 부모 심정은 어떻겠어요? 그 부모 심정은. 아무튼 이제 그때 그런 사건이 있어가지고 차마 이제 저는 이제 헌병대 찾아가지고 제 스스로 제가 책임질 부모에 대해서 조목조목 이제 기술을 하고 저는 이제 제가 한 생명을 구할 기회를 하나님께서 제게 주신 기회인데 그걸 제가 놓쳤다. 그 죄명은 이제 근무태만으로 해가지고 저를 처벌해달라고 제 스스로 자술서 써가지고 제출했었죠. 결국 그걸로 인해가지고 저는 이제 그 징계유예 사무를 그때 받았었습니다. 하지만 그나마 이제 그렇게 징계받고 나니까 마음이 그래도 좀 한편으로는 조금 이제 놓이긴 하더라고요. 그것만 제가 처벌 못 받았었으면은 진짜 저는 간부로서 이제 군생활 그때 내가 포기했을 거예요. 더 갈 용기가 안 났으니까. 근데 이번에 이제 그 최상명 사건을 보면서 참 너무 암울하더라고요. 어떻게 부대에서 그렇게 사고가 나면은 간부들이 서로 책임을 지려고 해도 죽은 아이가 다시 살아날 수 없잖아요. 네? 제 아들도 지금 현역입니다. 현역 군생활하고 있고, 이 최상병하고 거의 같은 시점에 이제 군입대를 했었어요. 군입대라고 자대 배치를 받았을 시점인데, 이 사고 나서 깜짝 놀랐어요. 또 내 아들도 그럴 수도 있겠구나 싶어서. 네? 어떻게 그런 현장에서, 또 그 현장 또 어떤 현장입니까? 대민 지원 현장이었잖아요. 그것도 수재로 인해가지고 일반 국민들이, 사망자도 발생하고, 불어난 강물에 해가지고 시체도 찾지 못하는 이런 상황에서 군까지 투입돼가지고 대민 지원을 하면서 또 시체 인양
위한 남들이 이렇게 이런 노력들을 하던 그런 타임들이잖아요. 어쨌든 그 과정에 저는 현장에 있던 이제 실무 간부들나 책임이 가장 크다고 보거든요. 저는. 왜냐면 아무리 위에서 사단장이 위에서 아무리 그 디시전 내린다 하더라도 현장을 직접 확인하고 현장을 직접 보고 수 있는 거는 바로 말단 간부들이죠. 제가 만약에 부사관으로 내가 막 그런 현장에 있었으면은 거기에 물길이 가는데 만약에 위에서 계속 들어가라고 했어. 그러면 제일 깊은 곳, 제일 선두에 간부가 섰어야죠. 부사관이 서든, 뭐 소대장이 서든, 네? 간부가 제일 앞장섰어야죠. 그게 기본 아닙니까? 어떻게 병사들 앞에 내세웠어요. 그때 당군가 이등병인데, 이등병. 이등병을 가장 깊은 곳에 집어넣는 경우가 있습니까, 세상에. 상식적으로. 네? 그나마 군의 경험 없던 병장을 내세워도 그렇지만, 간부들 먼저 앞장섰어요. 솔선수범을 해야죠. 그런 위험한 현장에는. 어쨌든 그런 사고가 발생했어. 물론 고의는 아니겠죠. 하지만 서로 책임을 피해가려고, 네? 위에 사단장까지 좀 하는 짓거리를 보면은, 소대 사단장도 몰라, 그래요. 과거에 청와대도 근무했었고, 청와대, 윤석열 대통령 아마 그 인수인계 할 때 그때 근무했던 걸로 알고 있는데, 그때 아닌가? 그 전인가? 해가지고, 어쨌든 이제 청와대 근무한 경력도 있었고, 나름대로 차기 해병대 사령관, 네, 그 후보였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아마 그랬을 것 같은 느낌도 들어요. 네? 하지만, 다 좋아. 그러니까 대통령 입장에서도 충분히 분노하는 거는 그도 가는 거 얼마나 수 있죠. 네? 부대에서, 군에서 이런 인사사고들은 언제든지 일어나는데, 네? 인명은 제천이잖아요. 인명은 제천 아닙니까? 네? 지금도 군에서 사고 나가니 군에서만 사고 나나요? 얼마 전에 며칠 전에만 하더라도 서울시청 한복판에서 느닷없이 차가 들어가지고 9명이 사망했잖아요. 현장에서. 네? 그럼 그런 사건들은 지금도 곳곳에서 벌어집니다. 저도 마찬가지예요. 나도 이 순간에 내가 퇴근하고 집에 가는 길에, 네? 누가 갑자기 털이 들어가 달아봐가지고 사면 죽는다면 저도 죽는 거죠. 물론 저는 이제 저 믿는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분께 내 삶을 맡김받아 해가지고 그분 나를 지켜주시는 것도 있겠지만 인명은 제천이에요. 알잖아요, 그런 걸. 네? 고의로 살인하는 게 아니라면. 분명히 이번 사건도 이제 참담한 사고죠. 일명 봤을 때 인지하기도 하고 그렇게 물속에 들어가면서 이제 구명조끼 조차 없이 구명조끼 없이 들어가라고 했다고 한 사람이 누가 있다면은, 네? 그 사람들 많이 책임을 져야 될 것이고, 여하튼 간에 이 사건이 지금 해병대 사령관을 비롯해서 국방장관까지 경질을 내고 대통령까지 지금 하야하는 이렇게 나오는데, 네? 그 사단장은 도대체 뭐 하는 사람인지 모르겠어요, 진짜. 네? 저게 군인 정신이 맞는지. 제가 만약에 이제 제가 사단장이라면은, 이미 군에 실추된, 해병대에 실추된 명예에 대해서, 전적으로 내가 책임지고, 네? 스스로 물러나겠어, 스스로. 그리고 이걸 또 기회다 싶어가지고, 네? 일부 해병대 전우회란, 얘네는 또 민주당의 이재명하고 이놈들하고 손잡고, 낄낄대면서, 일명 시체팔이라는 말들 많이 쓰죠. 네? 그런 식으로 하면서 그 희생자 유가족들, 그 희생자 당사자의 명예, 네? 까지 좀 짓밟고 있는. 그러면서 또다시 탄핵 정국, 이거 대한민국을 망국으로 이끌기 위해서 또 그런다? 제발 정신들 차리세요. 네? 제가 좀 더 움직일 수 있는 여건만 되진다면, 네? 저도 이렇게 가만히 안 있습니다. 지금 제가 그걸 여건이 못 돼서 좀 이렇게 방송으로만 하고 있습니다.